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는데 일단 PC 개인 소비 지출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TV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이 됐었죠. 그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튀어올랐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주 후반만 놓고 보면 이런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C 개인 소비 지출 뭐 PPI나 CPI를 통해서 당연히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뭐 근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었고 또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도 전월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준이 추구하는 슈퍼코어도 0.1% 정도 상승에 멈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도 고용지표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아무튼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일단 GDP 성장률을 보면 세 번을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치, 속보치, 하정치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최근에 1.6에서 1.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1.4 정도 나왔죠. 그래서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데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 데이터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강해지고 있죠. 주간 신규 수급당 청구 건수가 한 6천 건 정도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고용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뭐 2주 연속 청구하는 건수는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런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연준의 매파들이 득세를 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다음 분기에 실적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마이크론이 농계 작전을 펼쳤죠. 엔비디아까지 끌어당기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은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AI 관련주들이 끌고 올라갔다. 대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논란이 많다. 그동안 너무 올랐고 시총 1위로 등극하면서 일시적으로 과거 닷컴 버블 때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촉발이 됐었죠. 그러나 이 부분은 약간의 기간 조정을 지나면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돈나무 언니가 나는 엔비디아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때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강하게 튀어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어제 발생했던 거죠. 트럼프가 대체적으로 보면 한 66% 정도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멍한 모습으로 눈만 꿈벅꿈벅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예전에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이든의 친구 칼럼니스트도 토론을 봤더니 정말 짜증이 났다. 눈물이 날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트럼프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이, 나 한번 떼었는데 끝까지 한번 완주할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최근에 연준 매파들이 득세를 해도 괜찮다.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주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다른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노릴 수 있다는 그 5월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MS나 아니면 어도비나 기타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돌려막기 아니냐, 엔비디아가 쉬어가면 다른 AI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갔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약해졌던 거죠.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약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앞으로 몇 번의 등락을 더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전에는 FOMC 의사록이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메인이다.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에는 세 가지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또 실업률, 그다음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중요한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한 19만 5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4.0% 정도로 전월하고 똑같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에서 0.4에서 0.3 정도로 약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고용 지표는 좋고 그 고용 지표 발표되는 선행 데이터, 민간 고용도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는 이런 흐름을 담아서 이건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상승했을 때 캡처된 건데 약간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등락을 할 것이다. 대신 약간 윗부분에서 등락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탄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작은 또 등락을 하겠죠. 그래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신 이제 올해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도 나오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올라가야 돼요. 보통 보면 여기 60선을 20선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하면서 움직임은 좋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20선과 60선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모여서 가야 되는데 바로 빼지는 않고 이렇게 21선과 수렴이 되는 상황에서 그때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고용 지표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그 전망이 중요하죠. 자, 최근에 보면 뭐 국제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제유가는 반등을 한다. 왜? 트럼프가 등판을 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 빅머니들은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거나 아니면 감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국제유가는 항상 하락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등판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자극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또 감세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되면 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국채 금리를 튀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요소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 데이터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또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냐? 저는 많이 올라가는 엔비디아나 이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테슬라에 주목해야 된다 했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또 애플 이런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등판하게 되면 앞으로 테슬라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 엔비디아보다는 그래도 리바운딩이라도 나올 수 있는 테슬라를 공략하는 게 더 좋다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 자금들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지원하는 또는 트럼프의 우호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일까요? 자, 트럼프는 사익, 쿠셔너. 근데 이제 쿠셔너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쿠셔너의 그 사모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2.5조 원 정도를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우디 국부펀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코르 빈살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빈살만은 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세계 1위는 지금 미국입니다만 국제유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을 안 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래서 사우디의 파괴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국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컨트롤해서 바이든을 당선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그리고 지금 빈살만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감산 정책을 펼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비트코인을 중국이 처리하는 동안에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됐었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난도 받고 있었는데, 자 그만큼 트럼프가 자꾸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인수했을 때 자금을 보면 바이낸스나 아니면 사우디 국부펀드나 이런 자금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지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고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은 좋긴 하지만 많이 빠졌을 때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고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테슬라 같은 종목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 관련주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상품인데 골드나 아니면 원유 요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걸 해지 수단으로 한다면 그런 종목을 하셔도 좋고 또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담아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강했고 코스닥이 약한 그런 한 주가 됐는데 다음 주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당장 다음 주에 뭐 우리 시장이 꼬꾸라 시장 그건 아니고 달러가 크게 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행보를 보면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지 않다면 시장을 미국이 하락해도 그렇게 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간다. 대신 일시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이 강한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는 이제 코스피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우 좀 우리 비중을 줄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약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반도체가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희소 게임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해지게 되면 나머지 섹터는 좀 약해지고 얘네들이 약해질 때 어디가 강해져요? 자동차나 금융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태군단이 코스피는 주도주다. 대신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그 GM이나 이런 여러 기업들이 소폭이라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좀 올라가고 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서 장기 국채가 더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은행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주춤하고 주초에는 은행주, 자동차가 지수를 방어해주는 이런 형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제가 현기차 그룹주들 그리고 밴더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이제 보시라고 했죠. 다음 주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보시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해외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좀 강한 모멘텀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당한 움직임은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초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를 좀 보시고 특히 현대모비스부터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이 출자 구조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배 구조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 뭐 현대모비스나 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끝났냐? 그건 아니죠. 주초에는 미국의 움직임 따라서 약간 버벅거리겠지만 이제 잠정 실적을 이제 후반으로 가서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뭐 75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8조 원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7조 원, 8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쉬어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엔비디아 HBM의 납품이 실패했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젠슨황이 나서서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삼성도 자신감을 갖고 뭐 이재용이 미국에 건너가서 여러 이제 AI 기업들의 수장을 만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천하의 삼성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주초에는 약간 버벅거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대신 이제 삼성이 약진을 하게 되면 실적이나 HBM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또 하이닉스하고 약간 희소 게임을 벌이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움직임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대응주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옐로우 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죠. 옐로우 칩들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최근에 보면 한미 반도체가 잘 올라가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었죠.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난망하죠. 저는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도 제시해드리고 해가지고 바닥에서 871%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뭐 탄력이 둔화되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도 홀딩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수 팩타시스나 또는 주성엔지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 팩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업체예요. 근데 PCB 업체인데 일단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 법인에서 생산하는 AI 기판이 쇼티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1,500달러가 15,000달러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는 더 쑥쑥 자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옐로우 칩들 내에서도 순환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 순환매라는 것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왜 나오냐면 자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바닥에 사서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것을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또 싸진 종목을 매집을 해서 또 띄운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매를 만들면서 차익 실현도 병행하고 또 눌러서서 저점 매수도 만들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당분간은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 감고 홀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몇 종목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드려서 지금은 뭐 한 100% 육박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수페타시나 이런 종목들을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이 한미 반도체 또 이수페타시스, 테크임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주성엔지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밸류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그런 걸 하겠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성엔지 같은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저는 이런 그 이수페타시스나 주성엔지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TV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제시를 해드려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AI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AI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보면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력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를 봐라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강한 흐름을 뽑아 올렸어요. 저는 뭐 재룡 산업 그리고 뭐 쿨링하는 삼성공조 이런 걸 제시해드리고 또 대원전선까지 제시를 해드려서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종목으로 옐로칩들로 또 순환매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애플 관련주들이 있죠. 뭐 HB 테크놀로지나 BH 이런 이제 애플이 신형 OLED 탑재된 그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 또 HB 테크놀로지나 BH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 전력 설비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좀 제가 관심 종목을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몇 종목을 말씀드리면 네오셈, 유니셈, 코세스, 그리고 STI, 또 세경 하이테크, 원익 QNC, ST, 하나모티,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바이오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뭐 HLB나 알테오젠이 올라갔다면 하반기 때는 ADC나 이중황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각광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요점은 파이프라인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반도체나 기타 섹터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알테오젠이나 뭐 삼천당 제약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좀 지수를 끌어당겨주면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좋아질 수 있냐? 일론 머스크 비만 치료제, 뭐 중국의 또 판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비만 치료제. 그래서 항상 상승 초기에서 공략해야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무료 공개 방송이나 TV에서도 지난번에 펩트론이나 뭐 대봉 LS나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자, 하반기에는 특히 3분기에는 이런 이제 관련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또 먼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걸프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가 될 수가 있다. 최근에 후티 반군이 이 수에즈 운하 길목에서 좀 상선을 좀 공격하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못 가고 유럽을 갈 때 오히려 희망봉을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파나마 운하 이쪽에서도 지금 가뭄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물류 관련주들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하이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올라가고, 물론 이제 중국의 컨테이너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자연재해 요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지의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 이제 STX 그린노지스가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저는 한 3번을 최근에 해드렸는데 동방도 좀 해드리고 이러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트럼프 약진하면서. 뭐 K글로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윙이푸드나 국순당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은 끝도 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해외에서 강점을 갖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상장 관련 재료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K바이오 중에서 K뷰티 관련주들, 비올이나 한일로닉이나 APR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 이런 테마가 뜬다.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전력설비, K뷰티, 화장품, 뭐 또 자율주행 이거 말씀드렸는데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요 세세한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어떤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저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 숫자가 뭘까요? 최근에 스윙으로 해서 끌고 가서 대박을 터뜨려드린 그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금도 두 종목은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강력한 수익률을 하반기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 찍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시장이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대신 미국이든 우리든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된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만 올라오는 게 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종목은 베팅을 해서 상승 쪽에서 끌고 가고, 그다음에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공략하자. 저는 이제 이걸 직접 발행하는 리포트입니다. 5년을 넘게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하루에 5%만 내도
한 달이면 더블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많이 몰려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또 자금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던, 시드머니가 줄어든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처음에 한두 달은 5%만 내보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쓰지 말고 원금으로 재투자해가지고 한 셋째 달부터는 5%만 해도 4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면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이거 가지고 생활비, 품위지비 쓰시고 나머지는 또 그 수익 종목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제시해드렸던 건데 100%가 7개나 돼요. 그래서 4월 달 내에 리포팅 해드렸던 게 100%가 7개가 되죠. 시장의 흐름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종목만 공략하면 29, 세 번째 종목만 공략하면 43% 일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급등주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면. 그래서 5월 달은 그거보다 조금 더 덜 미쳤지만 항상 이제 승률은 9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시장이 좋으면 한 30에서 40, 조금 안 좋으면 20에서 30, 별로면, 그리고 아주 안 좋을 때는 15 정도. 그래서 6월 달도 이제 쭉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항상 그래도 상승 초기에 있는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 이번 주에도 STX 그린 로지스를 해드렸고, 최근에 집중해서 몇 번 해드렸죠.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올라가면 이제 고점에서 팔아드리는 차익 실현 문자도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뭐 동방, 그다음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 있죠. 바닥에서 사야죠. 바닥에서 사야만, 찐 바닥에서 사야만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리포트 종목이라고 해서 단기 관점으로 상승 초기에서 사야지, 여기 3만 원대 언더 3만 원에서 사야지 마음 놓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을 하면 나중에는 뭐 실리콘투처럼 10배결을 넘어서 1600%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중간에 사도 돼요. 이렇게 60선과 20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상승 초기에서 사면 작게는 50%.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도 또 한번 지난주 해드렸는데 DI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재룡 산업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 이런 것들은 금방 주간 단위로도 50%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는 항상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선 위에서 탄력을 받을 때 공략하면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삼성공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한 50% 정도는 주간 단위로 뭐 기본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니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좀 끌고 갈 것은 성장성이 담보가 된 거 끌고 가야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800% 최근에 해도 한 100%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끌고 가도 된다. 그리고 스물스물 올라가서 테크윙은 벌써 677%를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한 수익률이 600% 넘은 분도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끌고 가면 재밌는 매매가 됩니다. 항상 반도체를 공략할 때는, 또는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는 걸 공략할 때는 항상 잊지 말자 625 했죠. 제가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그래서 항상 요 구간에서 하면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죠. 이렇게 좀 주식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하신다면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태성도 보면 여기 상승 초기에서 제시해드렸고, 요 날에 이제 제시해드렸는데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6월 이제 상반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만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다만 전략을 잘 짜야 된다. 크게 갈 수 있는 것은 선택된 몇 종목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목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얻어가시고, 또 주간 단위로 보면 뭐 30에서 50은 금방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